나랑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진 직업 여성인 거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혹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내 스스로에게 이걸 경험하고 나서 아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모시고 가는데 휴게소에서 놀러 가시는 분인 것 같다고 선글라스 끼고 오시면서 저한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저는 제가 한 모든 걸 부정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지한 역할을 많이 맡은 배우였다면 혹은 내가 만약에 연예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를 출간한 봉태규라고 합니다. 그냥 위로가 필요한 분들한테 위로를 드릴 수 있고요.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충만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마음은 써도 계속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다 쓰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마음 씀씀이를 해프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이만큼까지 충만한데 이거 뭐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아마 저와 비슷한 충만함과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타인에게 해퍼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을 읽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완독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출간이 돼서 그 책과 관련된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라고 하는 제목이나 제 이름 검색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서평도 많이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제 책을 읽고 후기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려고 해서 최근에 제일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괜찮지 않은 어른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책이고요. 특히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감으로써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기 혐오에 빠져 있거나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와 마주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아버지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적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썼지만 사실 그 대상을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면 어머니랑 바꿔도 되고 혹은 형제 자매와 바꿔도 이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저처럼 아버지에게 이입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관계에 있는 누군가와 설정을 바꿈으로써 이입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은 글을 쓴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요. 이게 어쨌든 책을 읽는다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좀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영상 매체랑 가장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영상 매체는 눈으로 보여주는 게 확실하니까 이입이 되긴 하지만 그 대상을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서까지 이입을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책은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몰랐던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 몰랐던 거에는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너무 두 가지가 자세히 보이니까 그런 지점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아버지와 친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로 플러스로 그 영향받은 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고스란히 배어 있으니까.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난 외면해야지 하게 되면서 점점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글을 쓰고 제가 아버지가 됨으로써 정말로 정면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긍정적인 게 아니더라도. 근데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이기적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MBTI 같은 경우도 재단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을 어떤 유형으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남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아, 너 이거지? 너 아이니까 이거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맞아, 나는 그거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리지 않아도 나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괜찮은 상태,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그 괜찮은 상태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타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 오해에 대해서 잘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저는 하시시박 작가님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시시박 작가님이 많이 찍어주기도 하고요. 핸드폰 메인 사진도 저는 아이들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중하긴 한데 첫 번째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시시박 작가님이고 아이들은 뭐 살면서 다른 사람들 계속 닮겠죠. 결혼하고 나서 공식적인 자리를 갈 때 혹은 언급해야 될 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아내라는 표현은 안에 있는 사람인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시박 작가님은 집 안에만 있진 않거든요. 일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이 없어서 제가 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히려 하시박 작가님 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결혼한 여성을 주체적이지 못한 어떠한 걸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단어를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거에 대한 반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성인 내가 결혼한 여성인 하시박 작가님한테 더 많이 써야겠다. 사실 그 두 단어와 상관없이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그렇게 했고 근데 오히려 하시박 작가님은 바깥 양반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렇게 많이는 쓰지 않고요. 네, 그냥 하시시박 작가님이라고 하고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한 묶음으로 묶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떤 단어로. 그리고 그 단어로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의 단어로 쓰기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반감으로 더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책을 하고 독자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랑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진 직업 여성인 거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혹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내 스스로에게 이걸 경험하고 나서 아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그런 불평등은 다 존재하는데 그게 꼭 여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혐오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당사자가 되거나 간접 경험이라도 내가 직접 접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왜 모르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 불평등하거나 누군가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막 이런저런이 있어도 어쨌든 사회는 그거와 상관없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하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웠던 것도 결국 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물론 이제 노력을 엄청 해야 되죠. 저는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게 책에서 언급했는데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그냥 아무 사무실 차려놓고 명함 하나 판다면 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은 안 되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타인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사실은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되게 난감했거든요. 이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막 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돌아본 거예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했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답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난 이걸 모르니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할 때는 이런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걸로 대처를 해야겠다라든지 그러면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냥 내가 그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막연히 바랬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찾은 거예요. 저는 아직도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조금 마이너스 한 100에서 제로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책 제목이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예요. 만약에 플러스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썼겠죠. 괜찮은 어른이 됐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어서 이제 겨우 제로가 됐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죠. 끊임없이. 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타인도 그렇고 모두들 과거의 어떤 경험 혹은 어떤 영향이 지금 현재에게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죠. 지금의 나에게.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털어버리기보다는 빨리 정면으로 마주하고 후진 건 후지다고 인정하고 빨리 좋은 걸 찾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가족 때문에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가 매달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에세이를. 그래서 항상 2,700자 정도의 글을 핸드폰 메모지로 쓰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틈틈이 글을 써야 돼서 저는 핸드폰으로 글을 다 썼고 편집도 핸드폰으로 다 해서 완성을 했거든요. 사실 메모지라고 하면 뭔가 되게 짤막하게 어떤 걸 쓰는 건데, 제 메모지는 정말 거의 공책입니다. 그때가 제가 한 2009년부터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큰 수술도 했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모시고 가는데 휴게소에서 놀러 가시는 분인 것 같다고 선글라스 끼고 오시면서 저한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저는 제가 한 모든 걸 부정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지한 역할을 많이 맡은 배우였다면, 혹은 내가 만약에 연예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막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일 처음 한 게 몸을 막 움직였거든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여서. 그래서 무작정 걸었고, 걷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자극이라고 하는 건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제일 세게 받잖아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게 뭘까를 생각해보는데 책 읽기였더라고요. 새로운 자극을 찾자라고 해서 책을 읽었고, 읽다가 자고 그랬어요. 그냥 잤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책 근육이라고 하나? 그게 정말 생기더라고요. 계속 읽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책을 막 3-4권을 동시에 읽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막연하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는 의지가 발현이 돼서 이상한 쪽으로 제 기지가 옮겨졌는데, 그게 글을 쓰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글을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뿌옇게 가려져 있는 흔적을 막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두려웠던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련해지더라고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 것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우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의 싫은 것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교보문고 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인터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 교보문고에 온라인을 비롯해서 제 책이 절찰리에 판매 중입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감사합니다.